꽃다님들 지금 오후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냐고요? 제가 늦게 뭐 하냐고요, 여러분? 날씨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놈의 날씨 때문에. 자, 대전은 대전은 계속 장마입니다. 장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지요.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곰팡이병들이 올 때 선풍기를 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풍기가 계속 여름에 돌아갑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곰팡이병 제가 있어 봐서 아는데요. 요즘은 약들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생길 수는 있어도 또 그러니까 기온적으로 그다음에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맞춰져서 또 생길 수는 있어도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약들이 잘 나와 있고 내가 관리만 잘한다면 그 병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뭐 잿빛 곰팡이를 얘기할 때 선풍기를 돌리지 마라. 뭐 해라 말은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잿빛 곰팡이나 그다음에 흰가루병이 많이 있어서 옛날에 이 밭에 있는 애를 조금 죽였어요. 그리고 이 밭에서 뽑았을 때 아이들이 그런 병이 있어서 뭐냐면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물음병이 와서 죽은 건데, 지금 제가 텃밭에 작물들을 키워보고 그리고 야생화 제라늄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제가 키워보면 다육이는 만약에 프릴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병 증상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가보이데스 창과 창철화 이런 아이들은요 좀 천천히 나타납니다. 왜냐면 입장이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병이 이미 왔을 때는 이미 좀 늦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이게 텃밭 작물을 키워보니까 이파리가 얄포름하니까 그 병이 왔을 때는 이게 빨리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 봤을 때 육안상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응애가 없을 거라 아니면 막 깍지가 없을 거라 노입니다. 깍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애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그 텃밭 작물을 재배를 해보니까요, 응애가요, 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다육이도 응애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육이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응애를 꼭 잡고 가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군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응애가 상처를 입히고 응애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군생이 분리될 수가 있다. 깍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응애가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금 방제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다육이들 보시면 움츠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물을 안 준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작전을 짰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대전의 날씨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습해지고 있습니다. 습해지는 정도가 그냥 장마에 우리 예전에는 뭐 한 일주일 열흘만 이 정도로 폭우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비가 좀 왔다 말았다 이래서 습도가 지금 보시면 70% 80% 60% 정도까지 지속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장미를 삽목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미를 삽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국을 삽목해서 그냥 꽂아도,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 꽂아도 여러분 그냥 될 수가 있고, 참외, 뭐 오이 이런 거를 꺾꽂이를 해서 심어도 여러분 돼요. 왜냐하면 습도가 70%, 80%, 60% 이럴 때는요, 뭐냐면은 이 저기가 잘 되거든요. 뿌리 내림이.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우리 가게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주지를 않지만, 여러분 바깥에 차광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뿌리 내림이 상당히 좋아서 뭐냐면 아이들이 크고요, 아이들이 성장도 하고 뿌리 내림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커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차광이 된 상태에서는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아주 할 수 있어요. 여기 그 안에서. 하지만 뭐냐면은 습도는 조금 되는데 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온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하우스는 이렇게 차광이 안 된 데에서는 지금 온도가요, 여러분 40도, 막 40도, 45도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광만 잘 하신다면 분명히 밝은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어서 물을 주시면 뿌리에 발근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잿빛곰팡이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잿빛곰팡이 여러분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밖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야생화하고 이런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뭐에 있냐면 미리 방제를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살균살충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응애에 대한 것도 이 장마가 오기 전에 했죠. 근데 장마가 이렇게 제가 29도 28도일 때 한 번 더 물을 주려고 했어요. 물을 주려고도 했고, 또 여기다가 약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왜냐면 습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습도가 높다는 거는 이렇게 보기 싫게 찌글찌글하지만 얘네들이 공중 습도를 먹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랜 세월 이 다육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광이 잘 돼 있는 데서도 물을 많이 주신 분들은 잿빛곰팡이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햇빛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게 습도가 너무 높다고. 하우스와 노지는 틀려요. 노지는 여러분 비를 맞아도 살균살충제만 잘 해주시고 차광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제가 오늘 바빠서 그런데 밖에 있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얼마 죽지 않았습니다. 특히 멀로쳐라 이런 애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틀려요. 하우스 안에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는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선풍기 여러분 제가 있을 때 계속 틀어줍니다. 근데 선풍기를 틀어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잿빛곰팡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곰팡이병이 안 오게끔 그거를 어떤 조건을 하나라도 안 맞게끔 다 맞으면 오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안 맞게끔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물을 주고 약을 주면 알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아이들이 병이 없이 갈 거라는, 곰팡이병이 없이 갈 거라는 거를 제가 조금 확신이 듭니다. 조금 배기 싫죠. 물을 안 주니까 찌글찌글 하잖아. 그리고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니까 얘네들도 힘들어 합니다. 얘네들이
차강이 안 된 상태에서 30도, 35도 이상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물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과연 물을 많이 빨아들일까요? 노노노노입니다. 조금씩 주려면 조금씩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곰팡이병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지만 상당히 말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삐들삐들 말려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움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움츠리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움츠리고 있고 말라있죠. 움츠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색깔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화 현상이 온 겁니다. 그만큼 하우스는 여러분 노지와 달리 뭐냐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열에 지금 너무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서 얘는 아우 그냥 살기 힘들어. 아우 그냥 이 기온도 이러고 그냥 아우 나 살기 힘들어 이러는데 물을 댑다 줘봐. 노라는 거예요. 차강을 완벽하게 한 데에서도 아마 죽는 것들이 조금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다육이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거는 화상이었어요, 여러분. 곰팡이병 아니었어요. 곰팡이병은 이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을 만져봤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열화 현상은 왔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은 아이들이 뭐냐면은 움츠려 있는 거는 햇빛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육이가 햇빛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응애는 있을 수는 있는데 뭐냐면은 응애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 겉모습을 봐도 되게 조금 싱그럽습니다. 그거는 제가 응애에 대한 전문약을 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응애에 대한 처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찌글찌글한 거는 여러분 햇빛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물을 조금 지금 한 29도, 28도 밑으로 좀 내려가야 어떻게 물을 주는데 너무 지금 높습니다. 낮의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차광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차광막을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잘못하면 낮에 밤에 물을 주잖아요. 그럼 40도 막 이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게 좀 목대가 얄포름한 아이들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애는 어느 정도 제가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장마가 끝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응애가 아마 더 여러분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응애에 대한 거를 또 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뭐냐면 응애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게 응애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또 그 작년하고 좀 다르게 간 거를 알려드리려고.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밭에는 뭐냐면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전은요 엄청나게 그 장마 비가 한 번 올 때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별로 안 나왔어요. 한번 제가 물을 줘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밭에 아이들이 되게 선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약간 들어온 흔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밭을 계속 보여드리지만 죽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한여름을 이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뜨겁잖아요. 뜨거울 때는 이제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야,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뭐냐면 선풍기는 계속 틀어줬어요. 선풍기는 계속 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곰팡이병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약을 좀 일찍 쳐야 돼. 장마가 오기 전에 치한다고. 장마가 오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 뭐냐면 잿빛곰팡이라든지 잿빛곰팡이나 아니면은 흰가루병이나 이런 거를 뭐냐면 두세 번은 치셔야 돼. 저는 그거를 한 거야. 미리. 병이 오기 전에 했다고.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온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나머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지 뭐냐면은 그 전에 왔던 아이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잿빛곰팡이가 심하게 온 아이들은 끝내는 죽더라고요. 특히 철화가 그래요. 철화가 창들은 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 철화가 그 뭐냐면 잿빛곰팡이나 그 흰가루병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거의 잘라도 죽어요. 왜냐면은 밑에가 위에는 부채형이고 밑에는 조금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조금 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잿빛곰팡이라든지 어떤 곰팡이성 질환을 예방을 하시려면 장마가 오기 전에 약을 해주셔야 한다. 뭐냐면은 예방전 차원에서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뭐냐면 애들이 죽는 아이들이 덜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하고 틀리게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측창을 열어놨잖아요. 제가요 비가 들이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측창을 닫고 가요. 한쪽은 열어놓고 가고 그게 주요했어요. 그게 작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덜 죽어요. 아이들이 다육이들이 덜 죽어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밤에는 기온이 좀 여러분 한 25도. 왜냐면은 저기가 아니잖아. 그 뭐냐면은 그 떼약볕이 아니에요. 이게 밤에는 한 25도 27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측창을 비가 들이치는 부분을 닫고 가요. 왜냐면 대전은 비가 새벽에 오거든요. 밤에 오고 새벽에 오기 때문에 무조건 닫고 가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한쪽 부분에 문을 이게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그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한쪽만 열어놓으면 이게 하우스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한 10cm 정도 이렇게 열어놓고 가요. 그리고 아침에 10시가 되기 전에 와서 문을 열어요. 여러분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쓰러질 것 같아. 오늘은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내가 진짜 이 다육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야생화니 뭐니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죽겠어요. 제가 그만큼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벌리나? 돈도 안 벌리잖아. 일만 무슨 소처럼 계속 가면서 있잖아.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거 지키고만 있는 거요. 아이고 난 힘들어 죽겠네 이거. 네,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진짜 길고양이 밥을 준 지가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해도 얘네들이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동물이라도 말을 하면 들어야 하잖아. 근데 내가 진짜 밥을 그렇게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렇게 밥을 주는데 여러분 밭에다가 똥 싸놓고 오줌 찍찍 깔려갖고 있잖아. 다육이들을 다 죽이고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체력적으로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을 이제 방출을 해야겠다. 여기를 못 오게 해야겠다. 도저히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밥을 저쪽으로 이제 내가 걔네들이 애원을 해도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밥을 안 주고
저 건너편 걔네들이 살던 곳에다 그냥 주려고 해요. 내가 불쌍해서 계속 밥을 줬거든요. 근데 다육이들을 너무 죽여. 어느 정도로 죽여야 되는데 아니 너무 죽이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얘네들 너무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얘네들한테 베풀기만 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다육이도 뭐 고양이들도 내가 밥을 주지만 내가 진짜 이 다육이들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심어 놓으면 다 파헤쳐 놓고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지금 여러분 있잖아, 저쪽 밭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말지를 해놔갖고 그냥 초토화예요, 초토화. 응? 그래서 밥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밥을 애기들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다육이들을 죽여서 못 살겠어. 어느 정도 죽여야지. 응? 어느 정도 죽여야지. 그리고 막 이 매장에 똥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똥오줌 냄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몇 년을 버텼는데 도저히 이제 내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는 약과예요. 저쪽에는 완전히 막 똥바다야, 똥바다. 혼내껴도 안 되고, 응? 정말 내가 진짜 없는 살림에 그렇게 베풀었건만 해도 너무하네, 애기들이. 응?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고양이들까지 와서 말질을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밥을 우리 가게에다 이제 못 주고 저쪽에다가 이제 밖에다가 주기로 했어요. 도저히 안 되네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느 정도 해야지. 속상해서 여러분 푸점 한번 해봤어요. 진짜 다육이들 너무 망쳐놔. 삽목판에 지금 망쳐놓은 게 여러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육이들 죽인 게 어느 정도야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밭에 물 한 번 주지 않은데 아이들이 지금 탄력도가 이 정도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빗물이 약간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탄저병이라는 것은요, 비가 조금만 들어와도 어느 탄저균에 어떤 거에 그 조건에 맞춰진다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방제를 했고, 근데 여기는 드라이하게 말리는 게 오히려 병에 그 노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게 제가 근데 그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로 계속 말려주면서 하지만 이거의 단서는 뭐예요? 꾸준히 살충제, 살균제를 여러분 계속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곰팡이병을 어느 정도 잡고 가기 때문에 이 방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빗물의 유입을 최대한도로 제가 막고 있어요. 아주 빗물의 그 유입을 상당히 막고 있어서 일단은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습도가 여러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냐면 밖에 노지에 있는 거를 차광을 한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그 뭐냐면 뭐 이렇게 심어서 밖에 내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삽목한 거를 심어서 밖에서 키우셔도 돼요. 차광이 돼 있는 데서. 근데 안에서는 뿌리의 발근이 잘 안 된다는 거. 온도가 너무 높다는 거. 아이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쓰러지겠어.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야 미치겠어. 여기에 작년에 제가 측창을 열고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빗물이 들어와서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거에 또 단점이 있었어요. 병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드라이하게 말리면서 빗물을 지금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육안상으로 봤을 때 병들, 곰팡이성 질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장마 기간이 되게 길어요. 옛날보다 여러분. 그리고 비가 오면 상당히 많게 오고 이게 뭐냐면 습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명한 건 하우스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건조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무리요 여러분 약을 잘 하셔도요 이 뭐냐면 그 곰팡이성 질환이라든지 이 병에는 여러분 곰팡이성 질환은 말리는 게 최고예요. 다육이는 제라늄도 마찬가지예요. 제라늄도 그건 하우스에 해당이 된다고. 밖에는 좀 달라요 여러분. 밖에는 이거보다 약간 프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밖에 애들은 여러분 난 진짜 놀래는 거야. 약을 자주 해줬잖아요. 왜냐면 이 하우스는 약을 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약을 많이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이 여러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아이들의 물을 주는 것보다는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말린다. 그리고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다육이는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분명한 거 습도가 높으면은 여러분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살균 살충제를 뭐냐면 철저히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 기후 자체가 비가 올 때를 확 와. 그런데 며칠을 말려. 그러기 때문에 햇빛은 그렇게 많이 쬐진 않지만 여기를 드라이하게 말려주기 때문에 내가 방제를 했더라면 어떤 곰팡이성 질환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밭 말고 여러분 저쪽 밭에 보면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에 분명한 거는 응애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100% 여기에 응애가 없다? 노.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온이 좀 떨어지면 저는 여기 여러분 응애약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응애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화 현상은 분명히 왔지만 고양이들이 말질한 거 저쪽에 빼고는요 어떤 그 병의 기운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다 고양이가 파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여기 난리도 아니야. 진짜 일단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 고양이 3마리가 와서 막 난리를 쳐요. 막 똥 싸놓고 막 나 똥 냄새 오줌 냄새 때 미치겠다.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너무 심하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건강한데요. 제가 작년하고 또 뭐가 틀리면 작년보다 덜 죽어요. 그거는 여러분 뭐에 있다? 측창을 닫고 간다. 한쪽은 닫고 가고 한쪽은 숨을 쉬게끔 한 10cm 정도를 열고 간다. 왜냐면 태풍이 와서 잘못하면 열리면 여러분 이게 하우스가 날아가서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더라고요. 오늘 잠깐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옆에 드럼나무가 그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도 뭐냐면 여러분 하우스가 날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문을 저쪽에를 확 열어놓고 왔었거든. 그래서 최대한도로 여러분 밭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곰팡이성 질환을 막고 싶다면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 약을 치야 돼야. 안 치면 어떻게 돼야? 어떻게 돼야? 다육이들이 병에 걸리지. 미리 치야 돼. 미리 예방해야 돼야. 예방 안 하면 병이 와요. 병이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진짜 죽은 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도 안 나와. 그 이유는 측창에 있다. 비가 뭐냐면 안 들이치게 여러분 닫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열화 현상은 있어도
어떤 곰팡이성이나 그 다음에 탄저병 이런 기운들이 없어요. 그나마 그런 거요. 비가 확 오는데 그 다음에 말려줘. 그래서 그래야. 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쪽 밭도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물 한 방울 안 줬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안 줬나 몰라. 애들이 저기 봐봐 여기 찌글찌글 하잖아. 이렇게 환장하겠어. 물 못 줘갖고 물을 줄 수가 없어. 낮에 막 40도 이상이 올라가 막 살갗이 뜨거워. 그렇다게 또 차강도 할 수가 없고. 아유 진짜 그냥 환장하겠다니까. 머릿속이 여러분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고 그 머릿속에 늘 이 아이들 생각에 제가 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여기만 있습니까? 또 밖에도 많은데 텃밭 애들도 지켜야 되고 내가 아이고 진짜 참 힘든 여정입니다. 아이고야 넘어지겠다. 일단은요 여러분 트로이 같은 경우에 되게 상당히 약하거든요. 트로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깔끔해요. 제가 밭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아이들이 깔끔하다고요. 일단은 방제를 해서 그렇고 이제 이거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물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병은 해결이 됐어요. 제가 봐서는 흰가루병, 그 다음에 잿빛곰팡이병, 그 다음에 또 응애, 뭐 깍지는 우리 집에 없어요, 여러분. 메머드 치면 하나도 없어.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자 이제는 뭐냐면 햇빛과의 싸움이야. 올해 여러분 엄청 덥다 가죠. 한 번을 놓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우스를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루라도 안 하죠. 얘네들 여러분 3분의 1, 3분의 2 죽는 거 1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이 관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준 이 아이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밭에 나와서 밭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밭을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봐도 어떤 잿빛곰팡이의 흔적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밭을 계속 드라이하게 말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게 안 쓰러지는 게 다행인 것 같아. 내 진짜 여러분들한테 나물차 그 얘기를 하지만 나 나물차를 안 먹었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야. 너무 힘들어. 제라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라늄은 여러분 우리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뼈다귀 제라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데보다 습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 데서는 여러분 저렇게 습도를 잡아가면 한 번도 물 안 줬어요. 그때 이후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선인장에 키우기 쉬운데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아이들도 되게 제가 봤는데 햇빛이 이제 많이 쬐니까 아이들이 쭉 이렇게 마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면 어떤 목대가 손상이 됐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약간 마른 듯한 이게 지금 나은 거예요. 잘못하면 물기가 많잖아. 뭐냐면은 그 햇빛으로도 죽는다고. 열기로. 하지만 뭔 방제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그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걸 해야 돼야. 응애라든지 아니면 깍지벌레나 이런 병충해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냐면 잘못하면
죽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토양 살충제도 다 뿌려버렸잖아요. 그거를 또 뿌려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죽인 거 빼고는 제가 많이 죽인 게 별로 없어요. 정말 고양이들이 많이 죽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점은 뭐냐면 장마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최대한도로 여러분 이 밭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밭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곰팡이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 어떤 곰팡이성 질환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곰팡이성 질환과 또 그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탄저병 이런 거.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약은 꼭 필수입니다. 밖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가 오는 도중에도요. 비가 잠깐 그쳤잖아요. 그때도 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우스 안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는 왜 틀리다는 얘기냐면 이 밖에 있는 거보다 여러분 여기는 습을 얘네들이 더 날려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이거를 보여드릴 거지만 분명히 제가 조금 자신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면 상당히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어도 진짜 진짜 막 50% 이상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야?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할 수 없지. 아유 하도 힘들어서 여러분 푸념만 한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처럼 일한 이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10,000개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거 올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남들은 소재가 없다는데 나는 소재가 그냥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죽은 때까지 해줄 수 있어. 많아. 아주 많아. 많은데 여러분 힘들어. 그리고 저의 모티브는 이겁니다. 같이 잘 살자. 같이 건강하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는 이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구독자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으십니다. 제가 음식 채널을 하면 음식을 계속 하면 하루에 50에서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계속 구독을 해주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너무 이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육이 위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육이와 야생화와 그 다음에 그 제라늄을 제가 많은 그냥 방송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으로도 하루에 20명에서 60명이 늘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거의 15,000명이 항상 넘으세요. 제 하루에 매일마다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이 발생은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냐면 구독자분이 뭐냐면은 지금 거의 35,000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10만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는 그 힘으로
저는 이제는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묻어나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고 힘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힘들다고 해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봐봐, 다육이가 다 그대로 있고 야생화도 들어온 것도 그대로 있고 제라늄도 다 그대로 있고 물건이 다 그대로 있어. 나도 어떻게 버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는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좀 버겁네요. 버겁기도 하고 제가 지금 나이가 54세입니다. 54세인데 글쎄요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여기까지 오기도 되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어려워질까라는 생각에 어떤 때는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러시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시니까. 근데 진짜 내가 우리 지금 고양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쟤네들 아까 여기 이제 얘네들은 이게 2층 침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또 둘이 이렇게 또 더워 죽겠는데 둘이 이렇게 붙어 있네. 다순아, 아이고야, 둘이 이렇게 또 붙어 있어. 육순이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응? 육순아, 자는 거야? 응? 더운데 이렇게 붙어서, 더운데 붙어서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 둘이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어이구 이뻐라, 우리 육순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가 이 2층 침대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얘네들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덥지도 않은가? 여기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 같아. 응? 아이고 우리 애기. 둘이 참 사이가 좋아요. 하여튼 얘네들도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죠, 여러분? 이쪽에는 고양이들이 다 망가뜨려 놔갖고, 제가, 여러분 다 심은 거요. 여기 쑥대밭 됐었어. 아이고. 저기도 쑥대밭 됐었고. 지금 여기 다 파놔갖고, 지금 여기 다시 심어야 돼. 그래도 여기는 많이 이제 살았네. 여기도 쑥대밭 됐었어요. 자, 여러분, 하여튼간 푸념을 너무 늘어나서 죄송하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거나 다육이니 야생화니 텃밭 작물 그 다음에 야생화 제라늄 잘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운 밤 되세요.